자, 우리가 지금 복사생성자로 이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사생성자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복사생성자가 호출된다. 거기까지 함께 했고, 또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대비연산을 할 때 대비연산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복사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객체를 이렇게 내가 원본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 그리고 함수의 매개변수로 객체를 넣어서 매개변수로 넣을 때, 이때 복사생성자가 호출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경우로 함수의 반환값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펑크의 함수 원형을 다시 바꿀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void가 아니라 c 테스트 데이터라는 클래스 형태로 바꾸고, 매개 변수로는 여기서 객체를 만들 인티저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c 테스트 데이터라는 t라는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데,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온 것과 이름을 t라고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로 객체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c를 만들 때 b를 대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스트 펑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임의의 50의 값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입 연산을 할 때랑은 좀 다른 형태죠. 함수의 호출로 반환값을 객체를 만드는 테스트 펑크 함수를 이용해서 t라는 게 c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고 호출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출력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문을 각각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넣을 거냐면은 테스트 펑크 함수 호출전 그 다음에 테스트 펑크 함수 호출 후, 그리고 여기서는 c 테스트 t 객체 만들기 전, 그리고 여기서는 객체 만들건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셨나요? A를 만들고 B는 A를 복사 생성자 했고 C는 디폴트 생성자로 만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테스트 펑크로 C에다가 다시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할 때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요, 많은 부분이 출력이 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개 문장은 ABC 세 개를 만드는 생성자를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매개변수가 2개 있는 생성자, B는 복사 생성자, C는 디폴트 생성자 호출됐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 전, 이때 호출 전이고 여기가 호출 후예요. 호출 전과 호출 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C 테스트 펑크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호출 전에서 이제 호출하면서 함수로 들어갔어요. 함수로 들어갔을 때 여기 C 테스트 T 전으로 갑니다. 이 문장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T를 만드는 객체, 요 문장 어떤 문장이냐면은 요 문장이 T 객체를 만드는 매개변수 2개인 생성자가 호출됐죠. 그런 다음에 C 테스트 T 후 객체를 만든 후라고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객체를 다 만들고 리턴하는 형태, 지금 우리가 리턴하는 이때 이 4개 문장이 수행이 돼요. 4개 문장. 4개 문장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고 객체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대비 연산자가 호출되고 객체가 소멸됩니다. 한마디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임시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객체가 삭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자에 대해서 어떤 객체가 소멸된 건지, 이때 소멸되는 게 어떤 객체인지, 이때 생성되는 게 어떤 복사 생성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 먼저 우리가 t를 만들었죠. 그러면 t가 리턴을 하면은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 t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t를 반환값을 해서 c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t를 c로 넘기기 전에 얘가 복상 생성으로 어떤 객체를 만듭니다. t를 복사 생성해서 객체를 만든다. 이게 이 객체로 보시면 됩니다. t를 복상 생성해서 객체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이 t의 삭제는 어떤 거냐? 이 원본이 삭제되는 겁니다. 어떤 원본이 삭제되냐? 얘가 복사 생성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겁니다. 얘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반환값에 대해서 원본을 C에다가 담는 거죠. 우리가 C에 담는 이 대변선자가 요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멸자는 복사를 다 했으니까 얘가 삭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원래는 T와 C만 있으면 되는데 이 중간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임시객체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죠. 이름이 있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임시객체가 발생해서 얘를 복사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하니까 얘 없애고 그런 다음에 얘를 대변선하고 대변선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얘를 또 없애고 이렇게 네 가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객체를 만들고 삭제하고 대변선하고 삭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T와 C 객체 두 개만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수 반환값으로 했을 때 복상 생성으로 우리가 이름이 없는 임의의 객체가 하나 생성된다는 겁니다. 얘는 생성됐다가 복사 다 되면 알아서 삭제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름 없는 임시객체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임시객체. 이때 함수의 반환값으로 객체를 반환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내부에서 t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t를 리턴해서 우리는 어디다 대입해요? c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값에 이 우리가 이름도 없는 같은 형식의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복사 생성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원본이 삭제됩니다. 이때 원본이 삭제되는 게 t가 삭제되는 겁니다. 이 함수 내부에 있는 t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 생성된 객체가 대변선을 통해서 C로 대변선이 됩니다. 이때 객체가 C로 대입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임시 객체도 역할을 다 했죠. C로 다 넘겼으니까 그때 C 임시 객체도 삭제되는 겁니다. 이 네 줄이 이런 역할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함수의 반환값으로 객체를 넘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삭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는 임시객체의 원본은 임시객체의 복사 생성이 끝난 후 임시객체의 복사 생성이 끝난 후에 삭제된다. 여기까지 확인 각자 한번 해보시고 출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